엄마 나 배가 또 아파. 몇 년째 이렇게 아픈데 고칠 수 없는 병 아닐까? 미국의 한 아이가 몇 년째 심각한 복통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대답만 하는데요. 대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아픈 건지 나을 수는 있는 건지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엘리자베스 스미스입니다. 저는 뉴욕시에서 제 남편 데이비드와 저희 13살 딸 소피아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저는 세상 무엇보다 제 가족을 사랑해요. 매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가족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해요. 팬케이크, 계란 또는 오트밀을 만들어요. 하지만 소피아를 위해 요리할 때마다 항상 슬픈 마음이 들어요. 왜냐고요? 제가 무엇을 만들든 제 불쌍한 딸의 배가 나중에 아플 거니까요. 엄마, 배가 또 아파요. 소피아가 거의 매일 말해요. 얼굴이 창백하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어요. 그녀가 이렇게 말할 때 제 마음이 찢어져요. 저는 그녀를 꼭 안아주며 너무 무력감을 느껴요. 괜찮을 거야, 얘야, 제가 말해요. 소피아는 아기 때부터 아팠어요. 식사 후에는 배가 끔찍하게 아파요. 학교에서도 때로는 점심 식사를 다 마치기도 전에 다시 아프기도 해요. 소피아가 배 아파서 보건실에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저에게 전화를 해요. 저희는 그녀를 도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해봤어요. 저는 소피아를 미국의 모든 유명한 의사에게 데려갔어요. 아이들 위장 전문의를 방문하고 다양한 약, 특별한 비타민도 시도했으며 심지어 그녀의 식단도 완전히 바꿔봤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어요. 의사들은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심각한 문제는 없어요. 그냥 민감한 위장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라고 말해요. 하지만 저는 더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저는 제 밝고 활기찬 딸이 매일 더 조용해지고 더 지쳐가는 것을 지켜봐요. 소피아는 예전에 친구들 집에서의 하룻밤 자기를 정말 좋아했지만 이제는 가기를 거부해요. 그녀가 정상적인 어린 시절의 즐거움을 놓치고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어느 날 밤 소피아를 재운 후 저는 데이비드가 주방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차 한 잔을 따르며 물어봤어요. 아무 일도 없어. 그가 미소 지으며 말해요. 사실 특별한 업무 프로젝트를 제안받았는데 우리가 몇 달 동안 한국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아. 저는 거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한국이요? 남한을 말하는 거죠? 제 배가 걱정으로 조여왔어요. 저는 한국에 가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해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는 항상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데이비드는 우리의 아픈 딸을 거기로 데려가고 싶어 해요. 우린 한국에 갈 수 없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해요. 거기의 음식은 아마도 소피아의 병을 더 악화시킬 거예요. 그리고 의사는요? 그녀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요? 데이비드는 부드럽게 제 손을 잡아요. 엘리자베스, 생각해봐요. 우리는 여기 미국에서 모든 것을 시도했고 아무것도 소피아를 도와주지 못했어요. 어쩌면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좋을 수도 있어요. 한국에는 우수한 의료 서비스가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냉장고에 있는 우리 가족 사진을 봐요. 소피아는 사진 속에서 미소 짓고 있지만 그 미소는 실제 생활에서는 점점 드물어지고 있어요. 어쩌면 데이비드가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시도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제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해요. 하지만 저는 무서워요, 데이비드. 거기서 상황이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가족으로서 함께 직면할 거야. 항상 그랬던 것처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저는 몇 시간 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제 마음은 한국에 대한 무서운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만약 그곳의 음식이 소피아를 더 아프게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영어를 하는 의사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언어, 음식, 관습 같은 모든 것이 우리가 아는 것과 너무 다른 곳에서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제가 두려워하는 이곳으로의 여정이 우리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비행기가 부드럽게 흔들리며 한국에 착륙했어요. 봐요, 엄마. 소피아가 얼굴을 창문에 바짝 대고 눈을 크게 뜨고 흥분하며 말했어요. 모든 게 정말 달라 보여요. 저는 그녀를 위해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제 배는 마치 꽉 묶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저는 읽을 수 없는 한글로 된 표지판들을 봤어요. 저는 스피커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방송되는 안내를 들었어요. 모든 것이 낯설고 무서웠어요. 데이비드가 기내 수납장에서 우리의 기내 수화물을 꺼냈어요. 모험이 시작됐어.
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의 흥분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공항을 걸으면서 소피아의 손을 꽉 잡았어요. 기억해, 얘야, 여기서는 먹는 것에 조심해야 해. 저는 그녀에게 속삭였어요. 내 배가 이상한 음식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그녀가 주변의 모든 새로운 광경과 소리에 정신이 팔린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짐을 찾은 후 저희는 택시를 타고 서울에 있는 새 아파트로 갔어요. 저는 가는 중에 창밖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뉴욕과 얼마나 다른지 놀랐어요. 몇몇 것들은 미국과 비슷해 보였지만 많은 것들은 완전히 달랐어요. 저희 아파트는 작지만 깨끗했어요. 데이비드의 회사가 저희를 위해 마련해 주었어요. 작은 침실 2개, 작은 거실, 그리고 뉴욕집 주방의 절반 크기인 주방이 있었어요. 소피아는 방에서 방으로 뛰어다니며 모든 것에 대해 흥분한 것 같았어요. 인형의 집 같아요, 엄마. 그녀가 환호했어요. 옷을 약간 정리한 후 저희는 모두 배고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녁 시간이었고 저희는 음식을 찾아야 했어요. 한국 식당을 한번 가볼까요? 데이비드가 열정적으로 제안했어요.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저는 저희의 첫 식사로 미국 패스트푸드점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랐어요. 소피아의 민감한 위장에 익숙하고 안전한 것이요. 하지만 데이비드는 이미 휴대폰으로 근처 식당을 찾아보고 있었어요. 모퉁이 바로 근처에 작은 식당이 있어요. 그가 말했어요. 평이 좋아요. 10분 후 저희는 테이블이 6개뿐인 작은 식당에 앉아 있었어요. 메뉴는 대부분 한국어로 되어 있었고 몇몇 영어 단어들이 있었지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음식들의 사진이 있었어요. 낯선 채소들, 붉은 소스, 그리고 양배추처럼 보이지만 양배추가 아닌 뭔가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소피아가 이상한 양배추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그것은 김치야, 데이비드가 설명했어요. 양념을 넣어 발효시킨 배추야. 한국인들은 거의 모든 식사와 함께 이것을 먹어. 저는 살짝 고개를 저었어요. 그것은 내 위장에 정확히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들리는데, 소피아. 너를 위해 좀 더 담백한 것을 찾아보자. 하지만 메뉴에는 담백한 음식이 많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낯선 재료나 매운 소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마침내 소피아를 위해 밥과 비교적 안전해 보이는 일종의 구운 고기를 주문했어요. 저는 저를 위해 같은 음식을 주문하고 데이비드는 용감하게 매운 찌개를 주문했어요. 우리의 음식이 도착했을 때 김치를 포함한 몇 가지 작은 반찬들이 함께 나왔어요. 그 냄새는 강하고 익숙하지 않았어요. 저는 김치 그릇을 소피아 쪽에서 멀리 밀었어요. 밥과 고기만 조금 먹어. 저는 그녀에게 말했어요. 다른 것들은 아직 시도하지 마. 소피아는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제가 말한 대로 했어요. 저는 제 음식을 아주 조금씩 맛보며 익숙하지 않은 맛에 놀랐어요. 몇몇은 좋았지만 모든 것이 제가 익숙한 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그날 밤 제가 두려워했던 대로 소피아의 배 아픔은 끔찍했어요. 그녀는 밤의 절반을 통증으로 깨어 있었고 저는 그녀와 함께 있으면서 그녀의 등을 문지르고 그녀를 이 낯선 나라로 데려온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어요. 미안해, 얘야. 그녀가 마침내 새벽 3시쯤 잠에 들었을 때 저는 속삭였어요. 이럴 줄 알았어. 아침에 데이비드는 일하러 가야 했고 소피아와 저는 거리 표지판조차 읽을 수 없는 나라에 홀로 남겨졌어요. 저는 소피아의 위장을 아프게 하지 않을 담백하고 익숙한 음식을 살 수 있는 식료품점을 찾아야 한다고 결정했어요. 저희는 완전히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에도 불구하고 자신감 있게 보이려고 노력하며 동네로 모험을 떠났어요. 저는 소피아의 손을 꽉 잡고 군중 속에서 헤어질까봐 두려웠어요. 엄마 봐요. 소피아가 길 건너편에 붐비는 시장을 가리켰어요. 우리 저기 갈 수 있어요? 그것은 제가 바라던 현대적인 식료품점이 아니었어요. 개방된 가판대가 있는 전통적인 시장이었어요. 하지만 소피아가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는 길을 건너 시장으로 들어갔어요. 시장은 소리와 냄새로 가득 차 있었어요. 상인들은 한국어로 손님들에게 소리쳤어요. 공기는 향신료, 해산물, 그리고 제가 식별할 수 없는 것들의 냄새로 가득했어요. 저는 그곳을 떠나자고 제안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때 한 나이 든 한국인 여성이 다양한 종류의 김치로 가득 찬 가판대 뒤에서 저희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녀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손짓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오세요, 오세요. 그녀는 서툰 영어로 말했어요. 저는 망설였지만 소피아는 이미 그 여성의 가판대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드셔보세요. 그녀는 이쑤시개에 작은 김치 조각을 제공하며 말했어요. 건강에 좋아요. 배를 튼튼하게 해줘요. 저는 고개를 젓기 시작했지만 그 여성의 친절한 눈에서 뭔가가 저를 멈추게 했어요. 그녀는 제가 너무나 이질감을 느끼는 이 낯선 곳에서 너무나 진심으로 따뜻하고 환영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주 특별한 김치예요. 그녀는 자신의 배를 두드리며 설명했어요. 너무 맵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좋아요. 놀랍게도 소피아는 제가 맞기도 전에 샘플을 집었어요. 그녀는 작은 김치 조각을 입에 넣고 생각에 잠겨 씹었어요. 새콤해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리고 약간 맵지만 너무 나쁘지 않아요. 그 여성은 그녀에게 환하게 웃으며 저에게도 한 조각을 제공했어요. 제 판단에 반하여 저는 그것을 시도했어요. 그 맛은 강하고 낯설었어요. 한 번에 신맛, 매운맛, 짠맛이 모두 있었어요. 위장 문제에 좋아요. 그 여성은 소피아의 상태에 대해 말해주지 않아도 어떻게든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주장했어요. 내일 다시 오세요. 건강에 좋은 더 많은 음식을 보여드릴게요. 떠나면서 저는 저희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소피아는 끔찍한 배 아픔을 겪지 않았어요. 그녀는 여전히 약간의 불편함을 느꼈지만 평소보다 훨씬 덜했어요. 아마도 오늘 많이 먹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소피아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말했어요. 아마도 그럴 거야. 저는 동의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김치 아주머니가 말한 것에 무언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궁금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시장에서 만난 친절한 여성과 김치가 위장 문제에 좋다는 그녀의 자신감 있는 말에 대해 생각하며 뜬 눈으로 누워 있었어요. 그녀가 혹시 맞을까요? 아니면 제가 딸을 위한 희망을 제공하는 누구라도 믿을 만큼 절박한 것일까요? 저는 내일 제 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결정했어요. 잃을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저희는 이미 다른 모든 것을 시도해봤어요. 오늘 김치 아주머니를 다시 만나러 갈 수 있어요? 소피아가 다음날 아침 식사 시간에 물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몇 주 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저는 그녀의 요청에 놀랐어요. 정말요? 오늘은 미국 음식을 찾고 싶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소피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 특별한 김치를 더 먹어보고 싶어요. 어젯밤에 배가 많이 아프지 않았어요. 저는 습관적으로 열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그녀의 이마를 만졌어요. 정말 다시 가고 싶어? 제발요, 엄마. 그녀의 눈은 희망에 차 있었어요. 그녀가 오랫동안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본 후에 어떻게 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미국에서 가져온 토스트로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시장을 다시 찾아 나섰어요. 잘못된 길로 들어갔다가 2번이나 되돌아온 후 저희는 마침내 시장을 찾았어요. 오늘은 더 붐볐지만 소피아는 김치 아주머니의 가판대를 바로 발견했어요. 저기 계세요. 소피아가 군중 속으로 움직이며 가리켰어요. 그 노인의 얼굴은 저희를 보자 환해졌어요. 다시 오셨네요. 좋아요, 좋아요. 그녀는 두 손을 맞잡으며 말했어요. 저희는 아주머니의 김치를 더 맛보고 싶었어요. 제 이름은 김 여사예요. 그녀는 천천히 자신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김치를 맛보세요. 김 여사는 다른 김치 용기를 꺼냈어요. 이것은 덜 붉고 배추 조각이 더 작았어요. 순한 김치예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아이들을 위한 거예요. 위장에 좋은 효소가 있어요. 그녀는 자신의 배를 두드리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어요. 좋은 효소요? 저는 혼란스러워하며 반복했어요. 저는 전에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어요. 김치에 정말 비슷한 것이 있을까요? 맛있어요. 엄마 소피아가 삼킨 후에 말했어요. 전혀 맵지 않아요. 집에 가져갈 수 있게 좀 살 수 있을까요? 김 여사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이미 작은 용기에 담고 있었어요. 저는 지갑을 찾았지만 그녀는 손을 흔들었어요. 처음이니까 선물이에요. 그녀는 고집했어요. 저희가 김치 용기를 들고 걸어가면서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한번 시도해 볼 마음이 있었어요. 점심에는 조금만 먹어. 저는 소피아에게 주의했어요. 배를 더 아프게 하고 싶지 않잖아. 그날 오후 소피아는 샌드위치와 함께 김치를 조금 먹었어요. 저는 그녀가 곧 아플 거라고 예상하며 불안하게 지켜봤어요.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그녀는 전혀 배 아픔을 호소하지 않았어요. 데이비드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소피아는 흥분해서 그에게 김 여사와 특별한 김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배가 아프지 않아요, 아빠. 그녀가 덧붙였어요. 조금도요.
겨우 하루일 뿐이야. 저는 나중에 소피아가 다른 방에 있을 때 그에게 속삭였어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 하지만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소피아는 아침과 점심에 김치를 조금 먹었고 배 아픔은 사라졌어요. 저희는 다시 김 여사를 방문했고 그녀는 저희의 보고에 놀라지 않는 것 같았어요. 김치는 아주 좋은 약이에요. 그녀는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많은 한국 아이들은 배 문제가 전혀 없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또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희는 며칠마다 신선한 김치를 위해 김 여사를 방문하는 루틴에 빠졌어요. 소피아의 에너지는 극적으로 향상되었어요. 그녀는 밤에 더 잘 자고 식사 후에 화장실로 달려갈 필요가 없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도 사라졌어요. 저는 놀랐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우리는 미국 최고의 의사들을 찾아갔어. 그들은 온갖 종류의 비싼 약과 치료법을 처방했어. 어떻게 이 전통 음식이 답이 될 수 있을까? 데이비드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때로는 옛 방식이 최선의 방식이야.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발효 음식을 먹어왔어. 한국에 도착한 지 3주 후 김 여사는 저를 김치 만들기 세션에 초대했어요. 저는 망설였지만 호기심이 있었어요. 딸을 위한 김치 만드는 법을 배우시겠어요? 저는 소피아가 얼마나 더 나아졌는지 생각했어요. 미국 의사들이 그녀를 도울 수 없었지만 이 간단한 한국 음식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았어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갈게요. 약속된 날, 저는 시장 근처의 커뮤니티 센터에 도착했어요. 안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한국 여성 약 10명이 김치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김 여사는 저를 모두에게 소개했어요. 저는 대부분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따뜻한 미소가 저를 환영받는 느낌이 들게 했어요.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일이 쉬워져요. 영어를 잘하는 젊은 여성이 말했어요. 김치가 따님을 도와서 오셨다고 하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딸은 수년간 위장 문제가 있었어요. 김 여사의 김치를 시도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 젊은 여성은 다른 이들에게 번역해 주었고 그들은 모두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할머니께서는 김치가 수세기 동안 우리 민족이 혹독한 겨울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하셨어요. 발효 과정에서 장을 강화하는 좋은 효소가 생성돼요. 다음 몇 시간 동안 저는 단계별로 김치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여성들은 배추에 소금을 뿌리고 양념을 만들고 모든 것을 함께 섞는 방법을 보여줬어요. 그들은 제가 실수를 할 때 부드럽게 고쳐주고 제가 맞게 할 때는 환호했어요. 저는 이곳에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왔지만 이 낯선 사람들은 저에게 친절함만을 보여주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제가 만든 큰 김치통 2개를 집으로 가져갔어요. 소피아가 그것들을 보았을 때 그녀는 환호했어요. 엄마가 김치를 만들었어요? 정말 멋져요. 그날 밤 저는 소피아가 수년 만에 처음으로 통증 없이 저녁을 먹는 것을 지켜보면서 내면의 무언가가 변화하는 것을 느꼈어요. 이 나라에 대한 제 두려움과 거부감은 사라지고 감사함으로 대체되었어요. 기분이 어때?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피아에게 물었어요. 그녀는 밝게 미소 지었어요. 좋아요. 우리가 돌아가면 집에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김치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몇 주 후에 데이비드의 프로젝트는 끝나고 저희는 미국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때 소피아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그곳에서 좋은 김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처음으로 한국을 떠난다는 생각이 저를 두려움으로 채웠어요. 이제 2주 남았어. 데이비드가 어느 저녁 자신의 달력을 보며 말했어요. 그러고 나면 뉴욕으로 돌아가요.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한국에서 단 14일만 더 있는 거예요. 저는 부엌 테이블에서 즐겁게 숙제를 하고 있는 소피아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한 달 넘게 심각한 배 아픔을 겪지 않았어요. 그녀의 얼굴은 풍성해졌고 눈에는 다시 생기가 돌아왔어요. 모두 김치 덕분이었어요.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데이비드에게 속삭였어요. 만약 그녀가 다시 아프게 되면 어떡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바로 시장으로 가서 김 여사를 찾았어요. 저는 떠나기 전에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배울 필요가 있었어요. 김 여사님, 저는 그녀의 가판대에 도착해서 말했어요. 저희는 곧 미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소피아를 위한 특별한 김치 만드는 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는 제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내일 제 집에 오세요. 모든 것을 가르쳐 드릴게요. 다음 날 저는 작지만 깨끗한 김 여사의 부엌에 있었어요. 햇빛과 맛있는 음식 냄새로 가득 차 있었어요.
몇 분 후 그녀는 한국어로 빠르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었을 때 그녀는 저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손녀가 곧 올 거예요. 우리가 더 잘 이야기할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곧 지민이라는 젊은 여성이 도착했어요. 그녀는 할머니와 같은 친절한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김치를 제대로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하신다고 하셨어요. 지민이 완벽한 영어로 말했어요. 할머니는 당신을 가르치게 되어 매우 기뻐하세요. 6시간 동안 저는 가능한 한 자세히 김치 만들기 수업을 받았어요. 김 여사는 정확히 어떤 배추를 사야 하는지, 어떻게 잘라야 하는지, 소금물에 얼마나 오래 담가야 하는지, 그리고 완벽한 양념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재료를 사용하고 김치가 제대로 발효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좋은 요소가 자랄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주에 깊게 메모를 하고 심지어 제 휴대폰으로 동영상도 녹화했어요. 김 여사는 제가 제대로 할 때까지 제 기술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고쳐주었어요. 여러 번 맛을 봐야 해요. 김치는 살아있어요. 매일 변해요. 어떤 맛이 나야 하는지 알아야 해요. 하루가 끝날 무렵 김 여사는 제가 미국으로 가져갈 특별한 키트를 마련해 주었어요. 여기에는 한국 고춧가루, 새우젓, 그리고 김치를 발효시키기 위한 특별한 용기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눈물이 고이며 말했어요. 다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을 때 저희 딸을 도와주셨어요. 지민이 번역하자 김 여사는 제 손을 토닥여 주었어요. 음식은 약이에요. 옛 지혜가 때로는 새로운 것보다 낫죠. 당신은 좋은 어머니예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희는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김 여사님을 방문했어요. 김 여사는 소피아를 꽉 안아주고 제 손에 무언가를 살짝 건네주었어요. 지민이 영어로 번역한 손으로 쓴 조리법 책이었어요. 절대 잊지 않도록 김 여사는 간단히 말씀하셨어요. 뉴욕으로 돌아와서 저는 가방을 풀고 제 김치 만들기 용품을 위한 특별한 선반을 부엌에 조심스럽게 설치했어요. 다음 날 저는 한국 식료품점을 찾을 때까지 도시를 돌아다녔어요. 주인은 제가 필요한 것을 말했을 때 미소를 지었어요. 아, 김치를 만드시는군요. 그가 말했어요. 많은 미국인들이 좋은 김치에 대해 알지 못해요. 저는 김 여사의 목록에 있는 모든 것을 사고 미국에서 첫 번째 배추김치를 만드는데 하루 종일 보냈어요. 정확히 김 여사의 것처럼 나오지는 않았지만 비슷했어요. 소피아의 학교 첫날은 성공적이었어요. 처음으로 그녀는 배아픔으로 간호사를 방문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녀는 심지어 작은 김치 용기를 도시락에 넣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방과 후에 저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제니가 조금 먹어보고 좋아했어요. 소피아가 더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제 친구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어요. 그들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을 때 저는 열정적으로 김치와 그 건강상의 이점에 대해 설명하는 저를 발견했어요. 당신은 한국까지 가서 그 답이 발효된 배추였다고요? 제 친구 리사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믿지 않았어요. 가끔 김치 냄새가 저희 아파트에서 풍길 때 일부 이웃들은 코를 찡그렸어요.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그들에게 김치를 맛볼 수 있게 잘라줬어요. 익숙해지는 맛이에요. 저는 설명했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강상의 이점이 있어요. 귀국 몇 주 후에 소피아의 선생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소피아가 오늘 정말 놀라운 발표를 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녀는 한국 음식 문화와 김치가 어떻게 그녀의 건강 문제를 도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심지어 모두에게 시도할 수 있는 샘플을 가져왔어요. 다음 달에 국제 음식 축제를 하는데 혹시 학생들을 위해 김치 만드는 방법을 시연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망설임 없이 네라고 말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음식 축제 당일 저는 호기심 많은 20명의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님들 앞에 서서 김치 만들기의 고대 전통에 대해 설명했어요. 제가 각 단계를 시연하면서 저는 음식이 어떻게 약이 될 수 있고 전통적인 지혜가 때로는 현대의학이 갖지 못한 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김 여사에게서 배운 것을 공유했어요. 주위의 열정적인 얼굴들을 보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했어요. 처음 저희가 한국에 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한국 음식이 소피아를 더 아프게 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지금 여기 저는 제 딸의 건강을 구한 한국 전통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할머니에게 제 메시지를 번역해 주기로 약속한 지민에게 이메일을 쓰기 위해 앉았어요. 저는 다음과 같이 타이핑했어요. 친애하는 김 여사님, 저희의 삶을 바꿔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소피아는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이곳의 의사들은 그녀의 개선에 놀라고 있어요. 저는 제 친구들 사이에서 김치 전문가가 되었고 김치를 준비할 때마다 당신을 생각해요. 당신은 제 딸의 위장만 치유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의 편견을 치유하는 데 도움을 주셨어요. 당신의 지혜, 친절함, 그리고 때로는 가장 좋은 답이 수천 년 된 전통에서 온다는 것을 이 고집센 미국 여성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으로의 여행은 저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모험이 되었어요. 그것은 치유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올 수 있다는 것과 다른 문화의 마음을 여는 것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